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백제 주요 왕의 업적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요게 이제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양해 말씀 좀 드리자면, 요 백제 정치사가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기출을 같이 했는데, 요 한 강의당 기출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한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백제 주요 왕의 업적들만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예, 기출 문제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아요. 예, 설명도 길어야 되고. 그래서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올해 21 년도까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고구려나 신라보다. 자, 그러면 이제 백제 그 초기 백제부터 이제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초기 백제 고이왕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삼국사기에 보면 고이왕 이전에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죠. 자, 그렇지만 그 전의 왕들은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제 존재를 했는지, 그리고 즉위연도 맞는지 아직까지 학자들이 의문을 품고 있어요. 왜냐면 좀 약간 후대에 조작됐다, 편집됐다라는 관점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그전에 고이왕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계통의 왕들이 있었나, 요거 대충 이제 볼게요. 자, 기본 강의로 잠깐 들어가 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제는 온조가 삼국사기 때, 온조가 이제 하나 위대성에 지금 풍락토성이라고 이제 비정하는 곳에 세웠다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우수한 철기 문화를 보유한 고구려 부육의 유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가 먼저나 부여가 먼저, 이게 중요한 건데, 고구려 보통 항통이나 그다음 교과서는 고구려에서 내려왔다. 예. 그래서 유리왕 때 쫓겨난 그 온조 집단이 내려와갖고 세웠다, 이런 관점인데,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고구려에서 거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부유에서 직접 왔다. 예, 부유의 유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부유의 유임인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예, 계도한 국서와 관련돼 갖고 요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더 풀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 건국선을 좀 보죠. 보통 이제 삼국사기에서 온조가 백제에 세웠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주에 또 비루가 백제에 세웠던 내용도 있어요. 삼국사기 세주에 보면. 그리고 이제 구태백제서에서 구태가 뭐냐면 백제에 세웠다, 세 가지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처음에 온조 계통과 비루 계통이 왕위를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온조 계통으로 뭐냐면 정리가 됐을 것이다. 그 시점이 이제 근초고왕 때야. 이 근초고왕. 예. 그래서 이제 근초고왕 이후부터는 이 앞에 있는 왕들을 온조 계통의 왕으로 둔갑을 했거나 편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아요. 예.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백제사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온조 백제, 비루 백제, 구태 백제, 음, 이렇게 세 개의 왕통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왕통을 이어갔다가 근초공황 때 통일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 백제는 한강 유역의 마한의 조그만 소국에서 출발했죠. 원래는 목지국이 주요 국가였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이제 목지국을 몰아내고 이 마한 지역의 중심 국가 부상이 돼요. 예. 그러면 이때 이제 그래도 신뢰한 많이 나타나는데 고이왕 때야.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근초광이나 고이왕, 그러니까 이제 좀 앞서는 고이왕, 그 뒤에 근초광 때 가서 기록을 좀 신뢰하고 있는데, 자, 일단 고이왕 때 이제 업적들 보면 그 중국의 한 군영과 항쟁을 했고요. 주로 대방이나 이런 싸우게 되죠. 그리고 요게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목지국을 이제 복속을 시켰다. 음. 그래서 이제 기리형 전투라는 게 있어요. 기리형 전투. 기리형 전투를 계기해서 목지국을 복속시켰는데, 이 기리형은 목지국과 낙랑 대방군의 싸움이야. 근데 이제 목지국이 기리형 전투에 패배하면서 그 힘이 약해진 목지국을 몰아내고 그 당시 그 마한의 이제 패권을 장악했다, 뭐 이런 관점인데, 물론 기리형의 그 주체를, 싸움의 주체를 목지국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목지국을 이제 주체로 해갖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 고대사에 어떤 결정적으로 이제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기리형 전투도 있으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부분도. 그다음에 중국에 발달된 어떤 문화를 수용했죠. 그래서 새로운 간제들을 수용했는데 육자평 16간 등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한강 유역장, 율령 반포, 남당 같은 정치체를 정비했다는데 어 요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있어요. 예. 뭐가 의문이냐? 자, 특히 16 육자평 16강 등 관련된 내용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요때 정비된 게 아니라 후대에 사비 시대 때 정비된 내용을 끌어다가 썼을 것이다. 음. 그래서 고유양의 업적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다 쓸 것이다. 왜냐하면 요 내용들이 되게 보면 중국 측 사서에 되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 사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의문을 표하고 있죠. 그다음에 율령 같은 경우에도 거의 좀 말이 안 되는 게 율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율령이라는 개념 있죠. 율은 형법, 명은 행정법과 일반 벽구라는 그 개념이 완비된 게 언제냐면 그 태시윤령 때부터야. 서진 시대 때. 근데 서진과 고유왕이 집권하는 시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쵸? 그 당시에는 이제 일단 중국의 율령이 건너오려면 불교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불법을 익힌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갑자기 동시대에 율령을 반포했다? 이게 좀 그죠.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율령 발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벽구를 그러니까 법령을 작성했다. 법령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 규정을 만들었다. 이게 중국식 율령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율령 반포라는 내용이 좀 빠져. 교과서에 보시면 그냥 그래서 법령을 정비했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책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이제 그 예전 책에 나와 있지만 지금에는 좀 약간 결을 달려갖고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주제별 강의를 이제 넘어갈게요. 예. 근초공항을 보죠. 예. 그래서 이 근초공항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온조계통이 집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근이란 말이죠. 가까울 근자예요. 예. 가까운 글자, 예, 가까운 글자. 예전에 초고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예, 그 백제 왕통 계보에 보면 그래서 그 이 사람도 초고왕이라는 이름을 한 거야. 초고라는 것은 이제 근초고왕의 이름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다가 그 앞에 있는 초고를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가까울 근자를 붙인 거야. 초고왕이 그 당시에 초고왕이라 불렸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제임스 1세, 제임스 2세 이렇게 부른 것처럼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이건 그의 아들이었던 금구수왕은 구수겠죠, 이름이. 구수. 근데 앞에 구수왕이 있었어. 그래서 가까울 근자를 붙여서 구분시켜서 금구수왕이 되는 거야. 예, 이름을 좀 파악을 하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근초왕 때 4세기 때 백제가 상당히 전성기를 누렸죠. 영토도 이제 확장되고, 예. 자, 그때 이제 그 부자성속이 됐다. 아까 이제 부장성소의 의미는 이 당시 비두와 온조 계통의 왕조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어떤 온조 계통의 왕통으로 뭐냐면 굳어졌다. 그래서 그 아들 그 개도왕 국서에도 나오는 군구수왕에게 뭐냐면 왕을 넘겨줬죠. 그 다음에 이제 왕비종인 진실을 자기의 정치 파트너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국사를 편찬했죠. 예, 국사를. 그래갖고 이제 그 왕권 강화에 이제 기여를 했다. 아마 이제 그때 왕실계보를 정리해서 옹조계통으로 정리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이때 이제 서기를 이제 썼다라고 했죠. 서기. 자, 서기라는 말은 좀 이게 역사책 이름보다는 그냥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백제도 이제 일찍부터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왜 백제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냐면 안타깝게 이게 불타 없어졌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백제 기록을 완전히 없앴어. 그래서 지금 삼국사기에 남아 있는 백제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아마 이 당시 이제 백제 멸망할 때 서기를 비롯한 백제의 많은 기록들이 없어졌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백제의 기록은 어디에 많이 남아 있을까? 일본 서기에 의외로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 백제하고 일본이 이제 친했잖아요. 예. 그때 많은 백제 유민들이 일본 건너간 거야. 예. 그래갖고 이 당시 그 백제 그 삼사 그 백제 여러 사서들이 있어요.
예, 백제 삼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백제기, 백제봉기, 백제심찬, 예, 그 책을 가지고 일본서기를 썼어요. 그래서 일본서기에 보면 백제와 가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물론 그게 상당히 왜곡됐지만 그런 것들 거꾸로 좀 보면 나름대로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에 빠져 있는 백제 관련된 기록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서기를 많이 봐요. 고대사학자들도. 자, 안타깝지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기와 왕인한테 일본을 파견했다. 이때부터 일본인이 본격적으로 백제와 교류를 하게 돼. 예전에는 백제를 이제 무시하고 낙랑 대방을 했다가 낙랑 대방이 멸망함으로써 백제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이때부터 이제 근초공화국과 백제와 이제 교류를 하죠. 이게 일본서기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일본이 초공왕한테 사실을 보내니까 초공왕이 바당 달려들어서 귀한 나라의 사람들이 왔다 하면서 기국이라 높여주면서 그 보물창고를 열어주면서 다 가지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웃기죠? 근데 이제 이 왜곡이지만 나는데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본이 그때부터 백제하고 교류가 있었고 일본은 백제로부터 선진 문화, 중국 문화 같은 걸 받아들이고요. 예, 그 대신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뭘 냈을까? 용병을 파견했어요. 용병. 백제가 필요한 것이 군사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군사를 파견해서 백제를 도왔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 마음복속 관련된 내용이야. 마음복속. 예. 이 마음복속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일본서기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서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신공왕후라고 했죠. 신공왕후가 그 당시 그 근초공왕, 초고왕과 구수왕에게 명해서 친미다대를 공격해라. 그 내용이 있어. 남만 친미다대를. 그래서 그 지역을 복속을 시키니까 그다음 신공왕후가 이거에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 친미단의 일대를 뭐냐면 근초공한테 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친미다가 아마 이제 그 오늘날 나주 일대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영산강 일대 유역 있죠.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이제 복속 간탕을 왜 남한테 줘? 근데 원래 주체는 그 일본서기 말대로 신공왕후가 아니라 근초광이 했던 일을 마치 뭐냐면 신공왕후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냐면 썼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남만이란 말, 남쪽에 오랑캐라는 뜻인데 일본의 입장 볼 때는 영산관 유역은 남쪽이 아니죠. 북저라고 써야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백제 사서를 뺏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류를 이제 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뺏겼다는 거죠. 예, 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개도한 국서에도 나온 게 뭐냐면 고구려를 공격했죠. 고구려를 고구 원왕을 전사했어. 고구를 왜 백제하고 싸웠을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낙랑이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와 신라 그 백제가 국경선을 맞다 갔다 했죠.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선 맞닿으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대방고지. 그러니까 이 대방고지는 대방의 옛 땅이라는 뜻이야. 대방고지를 둘러싸고 싸우게 돼요. 그냥 아마 이제 이 대방고지 지역이 대방군이 있었던 지역이죠. 아마 경기도 북부나 그 다음에 그 항해도 일대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맞붙어 싸우게 된 거야. 요 내용이 일본서기에도 나오고 개도한 국서에도 나오는데 자 이때 이제 고구 원왕이 직접 군대 이끌고 평양성에 가서 싸웠다고 해요. 평양성. 그런데 여기 날아오는 화살에 의해서 잘못 맞아갖고 죽었다고 하죠. 자, 평양성이면 지금의 평양성. 이 평양에 있는 평양이냐? 그건 아니죠. 지금의 평양성은 평화할 때 만든 거고, 요때 평양성은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되게 항해도 일대 아니면 경기 북부 일대로 비정하고 있어요. 신평양이라고 하죠. 그 당시 평양이라는 지명은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 고유명사보다는 일반 명사였었어. 중요한 요충지, 수도 이런 게 일반 명사 칭할 때 평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하여튼 고구 원앙을 전사시킨 만큼 뭐냐면 막강했죠. 그리고 가야에 압박하고 그 다음에 요소 상등 지역 표시 지방을 지필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에서 말이 많죠. 자, 하여튼 그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고대 해상 무역을 패권을 장악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진의 이제 사신을 박용했어요. 조공책봉이나 형식적인 어떤 그 관계를 맺었죠. 봉책인데 이건 못하죠. 예, 권쳐 주시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백제 왕들은 그 남조와 친했어. 예, 바다 건너. 그래서 남조로부터 여러 가지 문물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책봉을 받고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온 게 칠지도라는 거예요. 칠지도. 이 칠지도는 기출 문제에서는 잠깐 언급됐어요. 언급됐다보다는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사진 하나 놓고 아주 쉽게 초등학교 문제식으로 나온 거 있는데, 근데 이제 다음에 아마 칠지도가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 칠지도 내용을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자, 칠지도는 일본의 임나일본부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강개토대학 신명철 기사와 함께 왜 임나일본부의 근거가 되냐, 그걸 아셔야죠. 자, 칠지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7개 그 뭐냐면 칼날이 있는 그 칼을 말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로 전투 시 사용했던 거보다는 의뢰용, 의장용 칼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국보로 그 지정되는 곳인 건데, 그 이소놈 캄이 신궁에서 발견이 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해석하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완전히 일본과 백제의 관계가 이제 달라지는데, 일본서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칠주도와 관련된 내용이. 자, 그 당시 친미단해를 정복하고 나서 그 당시 그 누구야? 예, 근초 공항이 칼을 만들어서 그 일본의 그 신공항에게 갖다 바쳤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내용을 공공 후황에서 공원 초기에 바쳤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거야. 근데 실제로 발견됐으니 요거 연결돼서 당연히 임나일본부설과 이제 연결돼서 봐라, 우리가 이제 한반도 남쪽을 한동안 통치하고 있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대 시대 때 그 칼이라든지 의복 같은 거를 할 때 보통 위에 있는 상국이 제후국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하사한 거지. 어 밑에 있는 하국 제후국들이 상국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고대 시대 때 그 동아시아 룰이야. 그렇게 볼 때는 이거는 뭐야, 백제 하사설하고 관련돼 있죠. 백제 하상설, 백제 봉온이 아니라 백제 하상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후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 사서에는 뭐뭐후, 뭐뭐왕이라고 해서 백제 간직률을 정했어요. 이건 뭐냐면 백제가 그 여러 이제 대왕 밑에, 백제 대왕 밑에 그 밑에 후나 왕을 뒀다는 말이죠. 후왕제도. 그러니까 제후국 같은 걸 뒀다는 거, 제후를.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제후들을 또 22담로에 파견하고, 이 왕족들, 제후도 임명한 왕족들을. 자, 그러면 일본도 그 당시 백제 입장 올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들 제후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여기 이제 글 보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는 이제 얘기를 못 드릴게요. 이것도 하나하나만 설명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 이제 그 그러니까 백제 하사서에 입각해서 백제가 일본할 때 칼을 낼 때 누가 줬냐? 자, 백제 왕세자 기생성이라고 했어요. 여기 뒷면에 보면 좀 백제 왕제 기생성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금구수왕이야. 그러니까 근초광이 뭐냐 주기에는 일본의 왕이 한 단계 좀 레벨이 낮아. 그러니까 좀 더 낮춰서, 한 단계 낮춰서 그 아들한테 시킨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칠지도는 백제 하사설, 일본은 그 당시 신화국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일본은 백제 보건설 주장해가지고 그 당시 임나일본부를 합리화시켰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이걸 해석해서 백제 하사설로 해석해서 오히려 일본이 그 당시 백제의 어떤 예속국가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본과 백제의 관계는 어떻게 있어요? 초창기 때는 백제가 좀 갑질했죠. 이 칠주도에서 볼 수 있듯이. 왜냐하면 백제는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고, 굳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군사력 좀 약간 도움이 좀 몰라도 필요가 없었던 나라거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등비등해. 왜냐 일본의 군사력이 점점 강해지고, 특히 나중에 이제 백제가 특히 성황 때죠. 한강 유역을 정복하려니까 군대가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좀 갑질나겠어요? 일본이 좀 갑질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누가 우위고 누가 밑에나, 이거 설명을 좀 그렇게 그 우위와 그 우위냐 밑에나 따라 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백제가 일본한테 많은 문물을 전파해줬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걸 받아들여서 일본의 고대 국가, 예, 그 아소카 문화 이런 것들을 뽑혔다.
그리고 객체 왕조 있죠. 게이타의 왕조라고 했는데 이 게이타의 왕조는 백제와 이제 뭐냐면 교류를 통해서 또 외척 그 견훤을 통해서 그 당시 백제 계통의 사람들이 게이타의 왕조와 연결돼서 많은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증의 관계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제가 망하고 할 때 이제 일본의 구원병들이 백청간전투에서 뭐냐 그렇게 많은 군대를 파견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야. 예. 그리고 백제가 이제 일본한테 전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철기 제조법이죠. 예. 일본은 5세기 중반까지도 뭐냐면 자체적으로 철기를 못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백제가 가야 변한 지역에 철을 가지고 와서 이걸 다듬고 해갖고 이제 사용했는데 이걸 백제가 이제 철기 제조소를 전파시켜 준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백제를 구다다라고 할 만큼 큰 나라라고 할 만큼 상당히 뭐냐 좋게 보고 있죠. 예. 하여튼 이때 이제 백제와 일본의 인연을 처음으로 맺어준 것이 이 근초hoàng 때고 그리고 이 근초hoàng 때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냐 관계를 맺었지만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백제와 일본 3, 400년 동안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 요 백제와 그 당시 초창기 일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칠지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 위에 이제 칠지도 관련된 해석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18년 그 기본 강의 시간 때 이걸 좀 해석을 해놨어요. 예, 그걸 이제 참조해 주시고 거기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10편에 그 지금까지 그 한문 사료 나왔던 것을 강의한 게 있어. 그 안에도 칠지도 강의가 있어요. 예, 요것도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침노왕을 보죠. 침노왕. 자, 침노왕은 아주 기간이 짧아요. 예, 아주 그냥 잠깐 살다가 갔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역사책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불교를 공인해 줬다는 거야. 예, 불교를 공인해서 중앙집권 국가를 설립했다. 왜냐 불교는 그 안에 교리도 있지만 교리를 통해서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불교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이라고 하죠. 이 불법이 상당히 국가 통치에 유용했어. 그래서 우리가 율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율령을 다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불법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율령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항상 그 율령 이전에는 이 불교를 먼저 받아들였어요. 예. 하여튼 침노왕이 그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왕 때 요거 뭐 고등학교 지식이지만 434년에 신라 눌지왕과 나제 동맹을 세웠죠. 나제 동맹. 그래서 나제 동맹이 형성이 됐다는 거. 거의 한 120년 동안 유지가 됐죠. 그러면 이거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동송왕 때 있죠. 동송왕 때. 예. 동송왕 때는 무슨 그러니까 동송왕 때 왕이 이제 비유왕 때죠. 동송왕 때는 그 당시에는 동송왕 때 왕이 소지왕이죠. 제 말 잘못했네. 예. 무슨 왕? 결혼 동맹. 결혼 동맹. 요거는 그 나제 동맹을 좀 더 강화시키고자 한 거야. 근데 왜 결혼 동맹이냐? 그 당시 이제 동성왕 시대 때 왕비족이 진시나 해시 같은 구기족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빨이 크니까 영향이 크니까 이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백제 왕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예.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도왕 때 보죠. 계도왕은 이제 이번 10년도 기출문제, 14년 기출문제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북위 황제에게 쓴 유명한 국서가 있어. 계도왕 국서. 예.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지금 고구려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장수왕 때거든요. 오지 좀 살려달라. 근데 이제 북위가 이제 고구려 막강한 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요걸 편지를 그냥 그 고구려한테 안 알렸으면 되는데 이 고구려 장수한테 그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고구려 장수가 이걸 보고 열받아 갖고 이제 계동을 공격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그 뭐냐면 위대성이 함락되고 뭐냐면 계도왕은 잡혀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한강 유혈이 상실돼. 그래서 이때 장수왕이 남지 정책을 전사했다. 그래서 계도왕 국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기출 문제 풀 때 같이 하죠. 이때 해야지 그 문제와 함께 해야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계도왕 국서 문제 한번 나올 수 있어.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두 번이 나올 때 안 나오겠지? 아니에요. 나올 만하면 다 충분히 다 나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있고 동성왕 때를 보자. 동성왕 때. 동성왕도 13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이 동성왕 이전에 그 아까 개동왕 때 이제 수도를 그 웅진으로 갔거든요. 웅진. 오늘날 공주죠. 웅진을 방어하기 상당히 좋은 데야. 예. 그런데 이제 웅진은 이제 천도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때 진시와 해시 세력도 같이 내려와가지고 이때 이제 왕권이 약화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이 외척 세력들에 의해서 제거돼요. 예. 그래서 살해되고 그래서 문주왕이나 상근왕이나 뭐 등등등등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외척 세력들이 제거된 왕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연락이 왔네 계속. 자 그러면 이제 동성왕 때 보죠. 동성왕 때는 이 당시 어느 정도 이제 초창기 혼란기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기틀이 완비됐대요. 예. 그래서 여기 동성이라는 건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시호야. 시호. 예전에는 보통 이름에다가 이제 왕을 이제 붙였는데 요때부터 이제 시호제도를 실시해요. 그래서 와 보통 그 중국식 시호제도는 아니지만 무령 때부터 중국 시호제도거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시호제를 실시했다. 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동송왕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게 뭐 진시 해시세력 같은 귀족세력이 강하니까 신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 소지왕 때 신라 소지왕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죠. 그래서 요 결혼과 관련된 고대 시대 결혼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예전에 하면 11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결혼을 소재로 한 그 고대 시대 왕실과 왕실의 결혼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실시된 거죠. 요거는 문제 풀면서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텐데 그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탐라 제주도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성 20년에 탐나가 예전에 복속되었는데 뭐 조공했는데 조공을 받지 않아가지고 군대 입고 무진주까지 내려갔다. 오늘날 강주까지. 근데 이 탐나에서 알아서 사실을 방영해서 다시 조공을 잘 받추겠다 하면서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탐나 복속 관련된 내용인데 탐나 요때 뭐 단지 점령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예전에 끊어진 조공 채권 관계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했다. 탐나가 완전하게 우리나라 역사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언제 때냐면 고려시대 넘어서요. 고려시대 중기 이렇게 넘어가서 자 그때도 이제 뭐 빈곤가에 탐나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버텨가죠. 그 당시도 아직까지는 뭐 탐나 하면 외국인 이런 느낌이 들었어. 탐나인들은 이거 고려시대까지만 탐나 왕이 있었고요. 뭐 조선시대 없어졌지만 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구기족 세력들과 한성에 있었던 진시해시 세력이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왕권을 강하게 해서 신진 세력들을 키웠어요. 이들 세력들 백시, 연시, 사시 이런 세력들 간의 갈등 등등을 해서 이게 이제 둘 다 합쳐서 8대성이라고 하죠. 진시, 해시, 백시, 사시, 연시 이런 세력들. 이 8대성들 위해서 그 뭐냐면 왕권이 분할을 했어. 예. 특히 이제 어, 동서왕은 웅진세력들을 이제 많이 등용해가지고 지배세력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백시죠. 근데 자기의 측근 세력이었던 백가에 의해서 죽게 돼요. 백가에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아직도 의문이 많아. 백가에 그래서 백가는 이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설도 있고 있는데 이 당시에 무종왕이 시켜서 죽였다. 그래놓고는 무종왕이 백가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죽인 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어. 하여튼 백가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일본 서기 같은 경우에는 동성왕이 그 나라의 국인들에 의해서 죽었다. 이 국인이라는 것은 그다음 지배층에서 죽었다. 이런 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스테리예요. 이 부분은.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나온 우리 이제 무령왕. 이걸 좀 보죠. 무령왕. 예. 무령왕도 이 무령이라는 말은 중국 시호예요. 시호고, 예. 보통 이름은 사마라고 하죠. 사마. 이름은 사마. 사마. 예. 요거는 이제 어디 나와 있냐? 그 무령왕 지석에 나와 있어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 62세가 되는 계모년 5월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요번에 영동 제장군이 나와 있는 그 뭐냐면 유물 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예전에 한국사 능력 검증 기출에 나왔어요. 7차 고급 문제에. 예. 그래서 한국사 능력을 좀 풀어보신 분들은 쉽게 이거 이제 풀 수 있는 거야. 하여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백가의 난을 진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22담론을 설치하죠. 야, 요게 담론하는 것은 예전부터 백제가 중요한 요충지에 이제 설치했던 곳이에요. 요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양지공대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있는데 22담로라는 거는 종조의 담로제가 좀 다른 거야. 단순히 거점만 이제 한 게 아니라 여기 왕족을 파괴 지방세를 통제하는 거죠. 요때 왕족들은 대개 왕이나 후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본 거야. 일종의 제후죠.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성왕 때 중국식 군현제를 실시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지방 통제 강화하고 기록에 보면 수리시설 확충, 벽골제를 만들었다.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수세적 위치에 있던 이제 그 백제가 고구려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대가야가 잠깐 이제 그 백제가 약한 틈을 타서 혼란 틈을 타서고 그 당시 이제 그 섬진강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남원 화동 일대를 재점령했어. 요게 이제 어디 나왔냐면 일본 서기에도 나와요. 요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산강 유역도 장악을 했다. 예. 영산강 유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계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근초고항 때 장악하지 않았냐. 근데 근초고항 때 장악했다고 해놓고는 실제 유물 유적을 보면 이게 계속 그 영산강 유역에 독자적인 그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옥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항아리 무덤 있죠? 이 옥무덤은 원래 아기들이 죽었을 때 이제 했던 무덤인데 이 왕이나 세력가들 이 무덤도 옥무덤 형태가 많이 나와. 예. 이런 형태가 언제까지 5세기, 6세기까지 넘어. 6세기 넘어가서야 이제 뭐냐면 백제식 무덤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섬진강 영산강 일대를 장악한 거는 영산강 유역을 완전히 통제한 건 아니고 그 거점 지대였고 근초광 때는 무려왕 때 정도 가서야 완전히 그 장악했다. 왜냐면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백제식 그 무덤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옥무덤 대신에 그 당시 백제식 무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하여튼 요렇게 있어요. 뭐 자세히 알면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려왕도 이제 중국의 남조와 많은 교류를 했어요. 예, 정통적으로 그 뭐냐면 백제 왕들은 남조 왕들과 친해. 그래서 그때 남조는 누구냐 양이었죠. 양나라. 예. 그래서 양나라 기술자들이 와서 그 문흥왕릉을 만들었어요. 문흥왕릉과 송상리 6호분 있죠? 네, 송상리 보면 그 무덤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호분부터 6호분이 있어. 예, 이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천에다 붙인 거예요. 예, 그 송상리 1호분하고 5호분 같은 경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백제식 무덤인데 6호분하고 무용왕릉 같은 경우는 벽돌 무덤, 전축분이라고 하죠. 이 전축본은 이제 뭐냐면 중국식 무덤 형태야. 중국 여대는 그 벽돌로 뭐냐면 그 무덤을 만들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강암이나 이런 돌이 많아갖고 그 그 돌로 만드는데 자, 이 벽돌 무덤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나중에 발견돼서 의미가 있죠. 이 벽돌 무덤은 그러니까 문흥왕릉은 도굴되지 않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물 유적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양나 동전 오수전도 발견되고 등등 많은 물건들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그 밑에 문호강 지석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게 그래서 영동 대장군 요 말이 들어가 있는 유물로서 백제 사마왕은 사마는 이름이에요. 예, 이름. 예, 그래서 있고 나이가 62세 되는 계모년 5월에 임진년 1인 7월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기록이 삼국사기 기록과 일치해. 그리고 요 기록을 갖다가 절대 연도죠. 요걸 기준으로 나머지 이제 연도를 계산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 내용들은 제가 그 문화한 지성이나 그 문화한 지석 뒤집은 매직건 있어요. 토리신에게 이제 땅을 사는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그 강의를 참조를 해주시고 요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한 양직공도에 나오는 그 백제왕은 무령왕이죠. 그때 이제 양직공도에서 백제가 오랫동안 고구려 압박 때문에 이제 숨지어 지냈는데 이때부터 이제 백제가 강국이 되었다는 걸 선언을 해요. 예. 그래서 고구려의 압력을 떨쳐내고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돼갖고 백제 강국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올해 이제 나왔던 문제고 또 올해 나왔던 문제가 이제 성왕이에요. 예. 성왕은 이제 무정왕을 이어가지고 왕이 됐던 사람이죠. 예. 요때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이 사람은 사비로 옮겨.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비로 오고 사비는 지금의 부예요. 예. 요게 이제 그 사택시, 예. 사씨 집안의 근거라고 이제 근거지라고 하는데 자, 요 사비는 그 원래 있었던 그 도성은 아니고요. 요 지역은 계획 도시예요. 나성이에요. 우리가 일산이나 뭐 이렇게 동탄이나 그런 것처럼 이게 원래 있었던 그 성이 아니라 계획 도시, 계획적으로 만든 나성이다. 나성이라는 것은 그 인간을 전체적으로 두르는 성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는 흔한 거죠. 읍성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고대시대 때 나성은 별로 없었어요. 되게 이제 고대시대는 산성 위주예요. 나중에 좀 약간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나성이 있는 거는 백제의 그 사비성하고 그 다음에 평왕 때 만든 평양성, 장항성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좀 그렇죠? 자, 하여튼 사비도 천도했다. 사비도 천도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웅지는 상당히 뭐예요? 좁죠? 예. 그 방어하기는 좋은데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 근데 사비는 넓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서 뭐냐면 그 한강역을 점령할 수 있는 기상을 보이죠. 이 지리적 위치가. 그래서 탁 트인 그 지형이야. 자, 그래서 이트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거죠. 중국의 양나라와 국교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령왕만 국교를 양나라와 한 거 아니라 여기 그 뭐냐면 서왕도 같이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고 고구려 대항을 했죠. 물론 이제 신라가 나중에 배신을 때리긴 하지만 자 국호를 원래 백제였는데 남부로 곤쳤어요. 예. 자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는 고조선 계승의식은 없다고 했죠. 이 고조선 계승 역사 계승의식은 나중에 이제 생긴 거고 이거는 고려시대 때 생긴 거고 요 당시에는 부요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요 역사 계승의식이 강했어. 요게 이제 그 개관 국서에도 나오는데 고구려와 백제는 어디 나왔어요? 다 부요에서 나온 거야. 누가 적자냐, 누가 서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고구려 이제 부요 계승 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 고구려와 대항하는 고구려와 대항하는 대항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남부를 곤쳤다고 해요. 예. 우리가 이만큼 부유의 적자면서 고구려 대등하다 이런 것들을 가시하기 위한 건데 요거는 남부라는 명칭은 잠깐 사용했다가 성황 때만 끝나고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를 정비해서 22 중앙간섭을 설치해요. 그리고 지방의 오부 오방세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중국식 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고이왕 때 육자평 제도 있죠. 요걸 이제인데 실제 고이왕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비 시대 와서 아마 성왕 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종조의 담노제 대신에 이제 앞에서 그 중국식 군현제를 받아서 오부 오방제도 실시인데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백제 지방제도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냥 불교를 진행했죠. 불교를. 그래서 요 정릉성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릉성왕. 되게 통일 왕조를 꿈꿨던 사람들은 이 정릉성왕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진흥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진흥왕하고 이제 성왕이 이제 뭐냐면 같이 있었죠. 동시대 인물인데 성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릉성왕이라고 할 만큼 뭐 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요 성왕이라는 칭호 있죠. 요 성왕이라는 칭호. 예, 이거는 정릉성왕이 나왔다. 이거 그러니까 병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불교식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 모형이라든지 동성이나 이런 거는 시호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불려진 거죠. 근데 성왕이라는 말은 어 그 당시 이제 살아있을 때 불려진 거야. 예. 그만큼 정릉성왕 이념을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인제 그 뭐냐면 가야 복구회의를 개최해요. 이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신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인제 뭐냐면 가야 복구회의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 금강가야 신라가 항복하니까 금강가야 신라 항복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어떤 대응 차원에서 했다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긴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한강 하류를 회복했죠. 예, 고구려가 그 당시 이제 내분이 일어났고 그 북쪽은 돌고 세력들이 오니까 그 틈타서 신라와 뭐냐 연합을 해갖고 한강 하류를 이제 회복을 했죠. 그래서 한강 상류 지역은 신라가, 하류는 백제가. 나눠갖기로 해놓고는 신라 진흥왕이 뭐야 뒤통수를 확 쳐버린 거지. 그래갖고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해버린 거야. 한강 그 하류 지역을 다시 뺏겼죠. 그리고 나서 인제 뭐냐면 요때 나제 동맹이 결렬됐다. 예. 나제 동맹이. 그래 갖고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5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553년에 백제 기습으로 한강 하류 지역이 차지 한강 하류이 뺏겼고 이에 격분한 이제 백제 서왕은 554년에 그 당시 백제군, 대가야군, 왜군, 연합군을 한 3만 명 군대를 이끌고 그 당시에 신라를 공격했어. 간산성을 공격을 했는데 요게 지금 옵션인데 간산성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 그 당시 간산성을 강장했던 그 사람은 김무적이라는 사람이 김유신의 할아버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대파의 전사했죠. 자, 삼국사기에 보면 그냥 가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예, 그 당시 이제 창왕, 위덕왕이죠. 예, 일본에서는 창왕이라고 하는데, 자, 위덕왕이 이제 거기에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경력자 갔다가 도중에 뭐냐 공격을 받고 죽었다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서기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일본서기는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왕이 출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이제 신라측 그걸 알게 된 거야. 그 김무역의 부하 장수였던 좀 출신이 낮은 말먹이꾼이었던 고도가 어 그 뭐냐면 이 사람을 잡아오죠. 성왕을. 근데 그때 성왕은 군대 이끌고 간 게 아니라 몇 명의 호위병만 이끌고 와서 이제 했다가 기습해서 잡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성왕이 고도에게 너같이 천한 놈에게 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요. 신라에서는 비록 천한 그 종이지만 그 뭐냐면 약속을 어기는 왕에게는 천한 종에도 죽을 수 있다. 내가 비록 천한 종이지만 너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약속을 뭘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맹세한 바를 어겼기 때문에 비록 국왕이라도 신라법에 의해서는 종의 손에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왕이 눈물을 뚫뚫 흘리면서 이제 체념한 거죠. 좋다 하면서 자기 칼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칼을 가지고 이제 뭐냐 성왕을 목을 베죠. 그리고 이제 그 성왕의 머리는 그 신라에 가져와서 북천 계단 밑에 묻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몸뚱아리만 백제에 돌려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백제가 얼마나 이제 열이 받겠어. 그 믿었던 상대에게 이제 배신도 때리고 배신도 당하고 거기에다가 왕이 전사했는데 보통 왕이 전사하면 시체를 고순위 해갖고 이제 보내주는 게 예인데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강가 그 간청에 그 북청 그 계단 밑에 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제는 이제 철저히 원수가 된 거지 신라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라는 백제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돼요. 예, 끊임없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때 이제 전투가 간산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 예, 요거 외워두세요. 외워두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왔죠 시험 문제. 예, 요 간상시험 전투는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틀린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어디야? 그 교과서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저기 통론에도 있고 그런 거니까. 예, 자, 하여튼 성황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왕 중에서도 이제 좀 근데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이게 더 길어지는데 강의가 좀
그래도 설명할 건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여기 그 주제별 정리에서는 간단히 얘기했지만 여기 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기본 강의 시간 때는. 자, 성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창왕이죠. 창왕. 예. 그래서 그 삼국사기 위동왕 그리고 그 일본서의 창왕이라고 해서 창왕은 이제 창은 그 부여창 여창이라고 하죠.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성왕이 했던 국호의 남부요를 백제로 복귀시키고요. 예. 그렇지만 성왕이 원제가 있죠. 원래 이제 그 간산성을 공격할 때 주변에서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예. 그래서 성왕도 이제 이거 좀 그렇지 않냐. 그랬는데 위동왕이 나가서 소자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공격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된 거잖아.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죽고 나니까 아버지 죽고 자기 때문에 죽으니까 자기 이제 부처가 되겠다고 아니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승려가 되겠다고 막 사차에 들어가고 하려고 생쇼를 벌였죠. 주변은 말리고 그래갖고 이제 일단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팔대성이 다시 hil권을 장악했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무왕이라는 사람도 있죠. 익산경영과 미륵사 창건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것도 왕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너무 이제 약간 그 짤막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백제 왕들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오늘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백제 주요 왕들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특히 계도왕 국서 관련된 문제들을 좀 얘기하면서 더 하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